박재호의 모닝스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딜사이트S의 박재호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좀 기분 좋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지난 한 주 생각을 해보면 정말 힘들었거든요. 지난주 우리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? 네, 일단 지난 한 주 동안은 정말 역사적인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. 이번 주 역시 마찬가지로 다소 그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좀 잔존하고 있는 구간으로 좀 보여질 수밖에 없겠습니다. 일단 중동 사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미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조속한 시일 내에 단기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오락가락하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사안들 발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란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쯤은 화해 제스처를 좀 취하는 듯 싶다가도 일단 내부적으로 강경파의 어떤 의견 때문인지 계속적으로 스탠스 자체가 어제와 다른 또 오늘의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좀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에 따라 지금 현재 브렌트 가격이라든지 일단 좀 크루드 오일 가격 역시 마찬가지로 $100를 좀 돌파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지난 금요일 대비했을 때 하락폭을 일단 상승폭과 하락폭을 동시에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늘 좀 LH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역시나 약세 출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미 정부 입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단 지상전,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상전을 통해서라도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을 좀 빠르게 종식시키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는 듯 하지만,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게 된다면, 확정이 되지 않으면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겠는가, 좀 이런 어떤, 예상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와 함께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미국, 지금 2월 고용, 역시 마찬가지로 지표가, 상당히 좀 시장이 큰 충격을 좀 준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일단 비농업 고용 인원 자체가 일단 9만 2천여 명 정도 급감한 상태인데, 일단 지금 현재 예상치를 좀 대폭 하회해 있습니다. 그래서 예상치로라면은 대략적으로 한 15만 명 정도가 이제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에 상응하는 좀 반대급부로서의 일단 감소 수치가 상당히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것 자체가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회복세가 둔화되었거나 당분간은 지금 경기 상황이 뭐 썩 좋지 않게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적잖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. 일단 우리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뭐 지난 한 주 상당히 고전을 좀 면치 못했는데 아무래도 월요일장 좀 활기차게 좀 긍정적인 면에서도 좀 본다 할지라도 일단 장 초반 뭐 NXT, 뭐 KRX 뭐 포함해서 다소 약세 출발 흐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특히나 기술주들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의 어떤 전반적인 미 증시에서 약세 흐름을 좀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 증시에도 좀 비슷한 어떤 맥락으로 좀 흘러가지 않겠는가 뭐 그 정도의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재 WTI 계속해서 $100 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. 현재 시간 $108까지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영향 있을 것 같네요. 답답한 흐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종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.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가져오셨습니다. 앞서 말씀해 주신 게 기술주 위주로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하락에서 우리가 매수로 대응해도 괜찮을까요? 네, 일단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좀 같이 묶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동일 섹터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좀 크게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 뭐 해외에서도 또 우리 증시에서도 적잖은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. 일단 뭐 엔비디아, AMD, 구글,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이제 기사로 좀 헤드라인으로 좀 나왔던 것이 앞으로 HBM4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품만 사용할 것이다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. 사실 이건 좀 어폐가 조금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HBM4 또는 HBM4E를 향후에 생산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만족할 만큼 또는 업계 사정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별다른 어떤 오류 없이 그래도 오작동 없이 안정적인 작동을 하기 위한 반도체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제조업체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이고요.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기사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향후에 또는 현재 시점에서도 HBM4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어떤 면을 좀 부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업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
기본 정설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아주셔야 될 것이고요.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, 더 나아가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, 물론 AI라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천문학적인 어떤 자금이 투입되고 있고, 또 그에 따라서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소 버블이라는 인식도 분명히 있습니다만, 사실상 지금 현재 해당 섹터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이끌 만한 뭐 미증시가 되었던 우리나라 증시가 되었던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섹터 자체가 지금은 이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대체 섹터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입장에서도 삼전이라든지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를 방어해 주면서 어느 정도 추세를 좀 유지해 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맥락 아니겠는가,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차트를 잠시 보아주신다면 뭐 지난 한 주간 사실상 급등락의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, 이내 좀 회복세를 좀 보여주는 듯한 어떤 모습을 살짝이나마 좀 보여줬습니다.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좀 완연하게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서기에는 다소 조금은 불안정한 구간 내에 좀 놓여 있다는 점이고요.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게 된다면 최소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19만 5천 원 선까지는 가격 회복세를 좀 보여줘야지 추가적인 어떤 상승 반등 폭을 좀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는 거의 동일한 맥락을 좀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가 생각하는 가격이 있죠. 일단은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0만 원대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. 일단 심리적으로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이냐에 따라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 상황 또는 지금 현재 뭐 악성 매물이라고 좀 불릴 수 있는 100만 원 이상 가격에서의 지금 현재 조금은 손실 포지션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조금만 주가가 상승하면 바로바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까지도 금주 내에는 그래도 뭐 지금 현재 중동 상황이라든지 뭐 여타 경제 지표가 좀 어느 정도 회복세를 좀 보여주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좀 회복세를 좀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. 조금은 송구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금주 내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각각 뭐 19만 5천 원대 또는 뭐 100만 원대를 회복해주지 못한다면 중동 사태가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해결의 기미가 전혀 없다. 그렇게 보셔도 될 정도의 어떤 사안이니만큼 지금 현재 국제 정세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는 19만 5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정도의 가격을 금주 내에 그래도 회복해주고 또 그 이상 가격권 내에서 뭐 수급 주체가 그래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외국인 주체로서 어느 정도 주가 방어 또는 저점을 높여주는 반등을 좀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확인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.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이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3월이죠. 3월 기준으로 지금 현재 세종의 신공장을 완공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에 임박할 상황입니다.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도 하십니다.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틀라스를 통해서 그래도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휴머노이드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당 부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IPO도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떠한 모멘텀이 있겠는가? 일단은 가장 결정적으로는 앞서 삼성전자가 밝혔다시피 지금 현재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삼성푸드웨이라든지 또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, 뭐 그 외 기타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2030년까지는 전사적으로 일단은 자동화 생산 솔루션에 대해서도 일단은 100% 전환할 것이고 사실상 그것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, 뭐 소위 요즘 이제 유행하는 말로 뭐 다크 팩토리의 어떤 전환,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가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머지않아서도 이제 그러니까 한 2분기, 3분기 내에는 그래도 상업용 휴머노이드에 대한 새로운 플랫폼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 의지를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전사적인 어떤 스마트 팩토리 전환 또는 휴머노이드 전환에 있어서 캡티브 마켓, 즉 내부적으로 계열사 간의 어떤 서로 간에 끌어주고 당겨주는 소위 이제 매출을 좀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워낙 많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승 모멘텀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. 그러다 보니 당분간은 이제 삼성전자향 납품 물량을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가, 그리고 본격적으로 납품 및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산 설비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가,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모멘텀이 발현되는지 또 그에 따라서 주가가
뭐 지금 현재 고가권을 넘어서 가지고 뭐 100만 원 이상대 가격까지도 충분히 도달 가능한지 뭐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시면 될 것이고요. 아무래도 지금 정고점 이제 차트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정고점 87만 원대 일단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지금 나올 수 있는 모멘텀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최단 시간 내에 앞서 말씀드린 캡티브 마켓 형식을 좀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뭐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이든 아니면 삼성전자 뭐 휴대폰 부분이든 아니면 반도체 부분이든 어떠한 것을 얼마만큼의 규모로 언제까지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뉴스 또는 더 나아가서 공식을 좀 나타나게 된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즉각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주가에 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 그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뉴스 팔로잉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셔야 될 것이고요.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조금 미숙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뭐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신다면 어느 곳보다도 빠르게 그와 관련된 모멘텀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. 네,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특징주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. 자세한 내용들 QR코드를 통해서 조금 더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프리장 공략주 함께 들어볼 텐데요.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 주셨던 종목들이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. 먼저 리뷰해보고 출발해볼까요? 네. 일단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3월 5일에 여러분께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. 그 무료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이후로 저점 대비 또는 이제 시가 대비 약 한 20%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. 일단은 뭐 페브로스카이트와 관련된 신소재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인 양상까지도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고. 또 이제 앞서 미 정부에서도 지금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한 별도의 민간 어떤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좀 페널티를 좀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도 좀 나왔었는데요.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좀 완화해서라도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일단 발전소라든지 또는 뭐 에너지 설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간 자체를 단축할 수 있도록 일단 정부 차원에서도 뭐 지원을 하겠다고 좀 밝혔습니다. 일단 뭐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놓고 보게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뭐 원전이라든지 뭐 SMR 같은 경우에는 뭐 현실적으로 최소 5년 이상을 좀 바라보고 투입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뭐 에너지 수급 상황에 있어서 크게 어떤 솔루션으로 작용하기엔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그 중에서도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변동성은 있습니다. 분명한 것은 저점을 높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가기에는 지금 현재 워낙에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요소들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높여준다는 구간 내에서 최소 5만 5천 원을 일단 종가상 지지 반등세를 좀 보여주거나 해당 가격을 이탈치 않는 종가상의 어떤 마무리를 좀 보여주게 된다면 충분히 5만 9천 원대를 넘어서 6만 원대 돌파도 가능하다. 이렇게 좀 정리토록 하겠고요. 이어서 지난 2월 24일 말씀드렸던 이제 한미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이제 안내드렸던 종목인데요.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고가권에서도 여러분께 좀 안내드렸던 이유는 지금 현재 HBM 뿐만이 아니라도 뭐 HBF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뭐 D램 이런 어떤 반도체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중에서도 TC 본드 장비가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역시나 이제 HBM 쪽이 있는데 뭐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엔비디아가 전적으로 지금 현재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뭐 텔서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이제 TPU라고 좀 많이 불리고 있죠.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, 아마존 뭐 기타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자체적으로 반도체 설계 즉 팹리스를 통해서 지금 현재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모듈화된 HBM 역시 마찬가지로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뭐 마이크론이 지금 현재 뭐 HBM과 관련해서 뭐 저가형 제품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빅테크 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고연산의 어떤 작업이 좀 필요한 만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뢰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삼성전자와
더 나아가서 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한미 반도체 외에는 대체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HBM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와 관련해서 뭐 TC 본딩 장비 같은 경우에는 YD가 되었든 뭐 하이브리드가 되었든 뭐 현재 상태가 되었든지 간에 계속적인 어떤 매출 증가 그리고 판매처 확대가 이루어지는 만큼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뭐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고저폭을 넓힐 수 있겠지만 그래도 포지션 좀 끌고 나아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. 네, 바로 이어서 프리장 공략주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프리장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 힌트를 좀 드린다라면 일단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을 좀 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규모가 약 한 15조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 한 15조 원 내외 정도의 어떤 수주를 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전년 대비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구간이고 시장의 예측치와 좀 부합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해외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좀 구체화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공시라든지 그와 관련된 뉴스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로 인해서 이제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으로서 사실상 이제 도약을 할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상황이고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공급 계약이 다수 체결되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과 이제 납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 두 번째 힌트를 또 함께 또 드린다라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내외 전방위적인 어떤 신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 정부 차원에서도 앞서 어떤 제도적인 제한 장치를 좀 풀어주겠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동사에게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. 국내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일단은 프로젝트 수주를 좀 하게 된다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동사가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2034년까지는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전반적인 어떤 수주 물량들을 좀 통합해서 좀 본다면 최대 약 한 150조 원까지도 누적 수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어떤 모멘텀을 갖고 점진적인 우상향을 좀 보여준다라면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상승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자,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힌트와 관련된 종목은 지금 현재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신다라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른쪽 화면의 QR코드를 통해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신다라면 지금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힌트와 관련된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가격 전략은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종목군들은 사실 이제 앞서 지난 방송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안내해 드리면서 뭐 하나솔루션도 20% 이상, 현대로템도 20% 가까이, 현대유와 한미반도체 각각 상한가 또는 그에 준할 만큼의 강력한 어떤 수익들을 좀 안겨드리고 있는데요.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포함해서도 평일 기준으로 항상 여러분들께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매일 아침 모닝콜 종목으로 안내드리고 있는 만큼 그런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같이 좀 험난한 시장 그리고 워낙에 다양한 불강력적인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 그래도 꿋꿋이 수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. 지금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무료 정보방 꼭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지금 프리장 공략주 함께 살펴봤습니다. 이번 주도 시장이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 전략 잘 세워보시죠. 모닝스탁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딜사이트S의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